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여러분, 패션과 문화 컨텐츠를 제작하는 비피온입니다. 소중한 시간 투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컨텐츠는 오랜만에 문화 컨텐츠를 제작해봤습니다. 전에 만들었던 컨텐츠가 조금 미흡해 새롭게 다시 제작했습니다. 패션을 제외하고 미술, 영화, 아트, 사진, 비디오, 스케이트보드, 음악 등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내 스포츠 만화 중 가장 인기 있는 만화는 무엇일까? 단연 슬램덩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슬램덩크는 고등학교의 농구부를 배경으로 구성된 이야기며 1990년에서 1996년 일본 만화 잡지 주간 소년 챔프에 연재된 인기 만화로 누적 발행 부수만 1억 2,600만 부를 넘었습니다. 일본에선 가장 성공한 스포츠 만화로 손꼽히고 있죠. 한마디로 레전드, 전 세계적인 레전드 만화입니다. 최근에도 일본이 15만 명을 대상으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벌였었는데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슬램덩크는 1990년대 국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던 만화이며 방송에서도 방영되면서 OST 박상민의 너에게로 가는 길이 히트를 쳤죠. 슬램덩크 작가 이노우에 타케히코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슬램덩크 영화됩니다라는 글이 게시가 됐습니다. 짧은 티저 영상과 함께 해시태그 슬램덩크 무비를 달아 사실상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타이틀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국내에도 1990년대 농구 붐을 일으켰습니다. NBA 마이클 조던의 엄청난 활약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1994년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름만 더운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연세대 농구 독수리 5인방이라고 불리는 문정훈, 김은, 서장훈, 우지원, 이상민이 엄청난 열정으로 온도를 높여줬죠. 실력은 물론 뛰어났고 그들의 외모는 소녀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했죠. 또 하나 농구 드라마 마지막 승부가 50%에 육박하는 시청률로 농구 인기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하이틴 스타들도 탄생을 시켰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 1990년에 발매된 슬램덩크는 잠들고 있는 농구의 인기를 견인하듯 슬램덩크는 유스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죠. 저도 학창시절 슬램덩크를 매우 좋아해서 만화책을 대여하거나 TV로 많이 봤습니다. 슬램덩크가 영화화된다는 건 기쁜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드래곤볼도 매우 좋아했던 만화였었는데 애니메이션이 아닌 실제 영화로 나와 약간의 실망이 있었죠. 이번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니 기대를 만땅하고 있습니다. 힙합 아티스트이자 패션 디렉터 카니에 웨스트와 모델이자 인플루언서 킴 카다시안이 이혼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갑자기 터진 보도라 루머인지 사실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웠었는데 매체들은 킴 카다시안과 카니에 웨스트가 몇 달 동안 별거했다고 하며 약 1년 동안 이혼에 관해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서로 대립되는 상황이 아니라 우호적으로 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며 내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도 일치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각종 행사를 비롯 SNS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 부러움을 냈었죠. 이번 이혼설에 대한 루머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카니에 웨스트가 바람을 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690만 명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뷰티 유튜버 제프리 스타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제프리 스타는 남자입니다. 카니에 형은 기독교인데 말이죠. 제프리 스타는 이 루머에 대해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나는 독신이야. 누구랑도 안 잔다고. 이건 너무 이상해. 너무 멍청해. 한 번 더 말할게. 난 키 큰 남자를 좋아해요 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킴 카다시안과 카니에 웨스트의 이혼 절차를 확인해보면 루머는 루머라고 생각이 드네요.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조금씩 갈등을 빚었습니다. 킴 카다시안은 카니에 웨스트 출마 선언 때 남편을 지지하지 않았고 카니에 웨스트는 자신의 딸 노스를 낙태를 고려했다고 하며 킴 카다시안이 울먹이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이래저래 사건들이 많았었는데 준비 중이었나 봅니다. 카니에 웨스트는 약 1조 3,696억, 킴 카다시안은 약 8,152억 원으로 총 2조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어떻게 분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카니에 웨스트는 아디다스와 파트너십을 맺어 브랜드 이지를 전개하고 있고 최근 아메리칸 캐주얼 브랜드 갭과도 10년 파트너십을 맺어 올해 컬렉션을 전개하고 갭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되찾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남자의 로망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제 로망은 소파에 누워서 80인치 모니터와 한몸이 되어 축구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 공감하시죠? 이 로망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CGV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영화관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고 관람료 인상과 상영관 축소 등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 등 콘솔 게임을 대형 스크린 화면에서 즐길 수 있는 상영관 대여 플랫폼 아지트 X를 공개했습니다. 영화관에서 게임을 즐긴다는 건 이상적인 이야기였었는데 그게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요즘 콘솔 게임들이 엄청난 판매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플레이스테이션은 첫 달에 무려 340만 대가 판매되어 전례 없는 판매량을 기록했고 생산량의 수요를 못 따라간다고 합니다. 최근 6번째 예약 판매에 관해 국내 출시된 콘솔 중 여러 차례에 걸쳐 판매 행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야기했죠.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터라 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CGV 플랫폼 아지트 X는 영상 장비 최대 21m에서 12.7m 크기의 스크린으로 5.1치 사운드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영화를 감상하듯 엄청난 몰입감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입장료는 4인 2시간 기준 1부 10만원, 2부 15만원으로 구성됐고 30분간의 준비 시간이 별도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 등 콘솔 게임 기기와 게임 타이틀을 소지하며 불법 게임 타이틀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한마디로 콘솔 게임기가 있어야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를 먼저 구매를 해야죠.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번 플랫폼은 CGV 매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기대를 해보며 친구들과 함께 최고의 환경에서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하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프로레슬링은 쉬는 시간의 꽃이었습니다. 살이 조금 있는 친구들에게 찹은 좋은 기술이었죠. 푸에르토리코 출신 래퍼 배드버니가 미국 유명 프로레슬러이자 WWE 해설자인 부커티와 함께 뮤직비디오 부커티를 공개했습니다. 배드버니는 1994년생으로 빌보드 뮤직 어워드 탑 라틴 아티스트상, 앨범상, 랩송 등 다양한 수상을 거머쥔 아티스트입니다. 배드버니는 라틴과 팝 그리고 힙합을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춰 리듬감이 있거나 리드미컬한 느낌을 추구해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캐릭터가 굉장히 강하죠. 특히 라틴이라는 장르는 라틴과 미국 팝을 합쳐 일명 라틴 팝이라고 불리고 있고 빌보드 차트를 휩쓴 곡들이 많습니다. 라틴은 브라질, 멕시코, 쿠바가 아닌 서두의 이야기들인 푸에르토리코가 라틴 팝의 최강 국가입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작은 섬나라인데 세계적인 라틴 팝 스타들이 대부분 푸에르토리코 출신이라고 합니다. 리킨 마틴도 푸에르토리코 출신이죠. 부커티는 WWE 각종 챔피언과 스맥다운 단장 등 베테랑 레슬러로 유명합니다. 부커티가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배드머니는 나를 알고 있었고 나는 나에 대한 곡이 나오길 원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프로레슬링 매니아로 알려진 배드머니는 평소 부커티를 생각하며 곡을 작업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26일에 엘 울티모 투어 델문도를 발매했습니다. 수록곡은 총 16곡이며 라틴 힙합으로 구성시켰습니다. 스페인어가 강렬하지만 리드미컬한 리듬감을 선보이는 곡들이 많습니다. 참고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넷플릭스를 한 달에 9,500원을 결제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일단 넷플릭스를 켜고 보죠.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많지만 많지 않은 느낌? 무엇인가 있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많지 않고 뭔가 끌리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에 매료됐습니다.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스는 한국 소비자들이 넷플릭스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영화, TV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2015년에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현실화가 됐고 한국에서 362만 명이 넷플릭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K 컨텐츠의 파급력을 인정했고 이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넷플릭스에서 만든 한국 컨텐츠가 국내를 넘어 세계 각국에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알고 국내 제작사들은 적극적으로 넷플릭스와 협업을 논의하고 있죠. 그들은 기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11일 기준으로 국내 4,536편의 작품을 공급하고 있고 5년 동안 70여 편 이상을 제작, 600억을 투자해 옥자를 만들었고 200억 킹덤, 300억 스위트홈 등 엄청난
과도한 예산을 통해 모든 콘텐츠들은 상위권에 머물렀고 일본 넷플릭스에선 사랑의 불시착이 1위를 차지해 엄청난 이슈가 됐었습니다. 넷플릭스는 2021년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 해 동안 매주 한 편 이상의 오리지널 신작 영화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매주마다 한 편씩 새로운 영화를 보게 되는 것이죠. 공개될 작품들은 총 70여 편이며 저스트 리그의 잭 스나이더 감독, 펜의 조라이트 감독, 뉴스의 파울로 소렌티노 감독 등 많은 감독들이 포진됐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드웨인 존스, 제니퍼 로렌스, 존 데이비드, 라이언 레이놀드 등 슈퍼스타들이 대거 참여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5가지 내용으로 문화 컨텐츠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슬램덩크가 영화화된다는 게 가장 기대가 되고 어떠한 디자인과 색감, 음악 등 보여줄지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새롭고 신선한 문화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스.